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해외 사건 사고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전설적인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 위. 수세기 동안 선원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배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났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배. 죽은 자들이 타고 있다는 저주의 배. 바로 전설의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플라잉 더치맨의 전설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됩니다. 한 네덜란드 함장이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봉을 돌겠다며 신을 모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배는 결코 항구에 닿지 못하고 안개 속에서 끝없이 항해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령선은 전설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원들이 실제로 플라잉 더치맨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835년 케이프타운 인근에서 한 영국 상선이 빛나는 유령선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1881년에는 영국의 조지 5세 왕자가 젊은 시절 직접 목격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붉게 빛나는 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다고 말했죠. 선원들 사이에서는 이 배를 보면 불운이나 죽음이 뒤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목격담에는 과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첫째, 신기루 현상 파타 모르가나 현상. 대기온도 차로 인해 멀리 있는 배가 실제보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다의 인광 현상. 플랑크톤이 빛을 내는 현상이 폭풍 속에서 배와 겹쳐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셋째, 심리적 착시와 공포, 폭풍, 어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선원들의 눈에 유령선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잉 더치맨은 전설을 넘어 문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이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 데이비 존스의 배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플라잉 더치맨은 오늘날까지도 바다의 공포와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플라잉 더치맨, 정말 저주받은 유령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메리 셀레스토 실종 사건입니다. 1872년 대서양 한가운데서 한 배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토. 배는 멀쩡했고 화물도 그대로 있었지만 승무원 10명은 숲이 사라진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메리 셀레스토 실종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1861년 미국에서 건조된 범선으로 뉴욕을 출발해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872년 11월 벤저민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선원 7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총 1700여 배럴의 알코올을 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한 달 뒤 그 배는 승무원 없이 떠도는 상태로 발견되었죠. 12월 4일 영국 배 데이 그라시아오가 메리 셀레스트를 발견했습니다. 배는 멀쩡히 항해 중이었지만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실 안에는 옷, 귀중품, 식량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장의 파이프와 아내의 피아노까지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구명보트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배의 나침반은 망가져 있었고 펌프가 고장난 흔적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약간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몰 직전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모두 배를 버렸는가? 였습니다. 메리 셀레스토를 둘러싼 미스터리에는 수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폭발 위험 회피설. 적재된 알코올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을 우려한 선장이 급히 대피했다는 가설. 둘째, 해적 습격설. 하지만 화물과 귀중품이 그대로였기에 설득력은 약합니다. 셋째, 자연재해설. 거대한 해일이나 수중 지진으로 배가 뒤집힐 것이라 두려워 선원들이 보트를 내렸다는 주장. 넷째, 초자연적 현상. 바다 괴물, 외계인 혹은 바다의 저주 같은 이야기도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발견 직후 영국 해사법원은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알코올 증기 폭발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작은 폭발은 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선원들이 당황해 대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명 보트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다의 미스터리일까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은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로아노크 식민지의 실종 사건입니다. 1587년 신대륙에 도착한 115명의 영국인 개척자들. 그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로아노크 섬에 정착했지만 3년 뒤 영국 원정대가 돌아왔을 때 식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건 단 하나의 단어 CROATOAN. 역사상 가장 기묘한 집단 실종 사건, 로아노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니다. 1587년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의 로아노크 섬에 두 번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총독 존 화이트가 개척자들을 이끌었고 그들 중에는 그의 딸과 손녀도 있었습니다. 손녀 버지니아 데어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물자 부족과 원주민과의 긴장으로 어려움이 이어졌고 결국 존 화이트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존 화이트는 곧바로 영국으로 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를 막았습니다. 바로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 1588년 무적함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년 동안 식민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590년 마침내 로아노크 섬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성벽에는 단 하나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CROATOAN. 로아노크 식민지의 실종을 둘러싸고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원주민 동화설. 개척자들이 크로아탄 섬으로 옮겨가 원주민과 합류했다는 주장. 둘째, 기근과 질병설.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흩어졌다는 추측. 셋째, 스페인군 공격설. 당시 스페인은 영국 식민지를 제거하려 했고 무력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 넷째, 초자연적 가설. 저주, 초자연적 존재, 혹은 외계인 납치까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탐험가와 학자들은 로아노크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부 원주민 부족에서 유럽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는 당시 개척자들이 실제로 크로아탄 섬이나 내륙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아노크 식민지의 최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아노크 식민지는 단순한 이주였을까요? 아니면 집단 실종 사건이었을까요? 역사책 속의 작은 단어 CROATOAN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민과 동화되었을까요? 아니면 미스터리한 실종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미스터리 탐구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